안녕하세요. 이라디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는 어저께 지났죠. 그쵸? 이제 연말을 향해서 정말 이제 연말과 새해가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요. 크리스마스는 다 잘 보내셨나요? 저는 뭐 아이가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학교 갔다 와서 이제 학원을 가고, 그리고 또 어저께 크리스마스 때도 그래 특별히 뭐 계획도 없었어요. 산타를 믿던 초등학교 시절에는 선물도 사놓고 이랬었는데, 이제 선물도 이제 안 사놓게 되고, 네. 이마트에 제가 어쩐지 크리스마스 이브날 이마트에 잠깐 좀 들렀었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다 아이들 모르게 산타가 또 되기 위해서 선물들을 사러 온 것 같았었어요. 그래서 어저께도 또 그냥 특별한 계획이 없다가, 그래서 동생네랑 만나가지고 그냥 점심 한 끼 하고 그렇게 하고 들어왔는데, 좀 너무 밋밋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냥 그래도 아이가 어른이 되기 전에 그래도 크리스마스 때 그래도 엄마 아빠랑 뭔가 이렇게 즐거운 기억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게 뭐 무슨 꼭 큰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거라도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럼 뭔가 이벤트를 작게라도 생각을 내가 좀 해야겠구나, 그런 반성을 살짝 좀 했었습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책이냐면, 행복한 부모와 자녀 사이를 위한 그 양육법에 관련된 책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는 것이 좋은가. 부모들에겐 늘 숙제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또 아이가 한 살이면 엄마도 한 살, 아이가 두 살이면 엄마도 두 살. 그쵸? 엄마라는 거는 아이가 커가면서 엄마라는 나이도 이렇게 한 살 한 살 노하우가 만들어져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도 양육서를 많이 이제 아이 키우면서 이렇게 부모들의 어떤 교육이 없으니까 그게 참 필요하다는 생각도 했었고,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건 육아서적을 찾아서 책방 가가지고 육아서적을 사와서 읽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저도 육아서적을 좀 많이 읽긴 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 법륜 스님의 엄마 수업이라는 이 책을, 저는 이 책은 좀, 그러니까 육아서적도 보면 좀 트렌드라는 게 좀 있거든요. 근데 이 책은 제가 좀 두고두고 보는 그런 책이에요. 그리고 인생 수업이라는 책도 있어요. 법륜 스님의. 그 책도 제가 참 아끼는 책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언제 그 책도 한번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래서 이 엄마 수업이라는 책은, 제가 오늘 이걸 뭐 다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이 중에서 사춘기 지켜봐주는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키우는 아이가 지금 사춘기예요. 그래서 이쪽 파트를 더 먼저 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법륜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부모들의 그 사랑이 세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그러니까 헌신적으로 따뜻하게 보살펴줘야 되는 사랑. 아이가 이렇게 어릴 때. 그 다음에 사춘기 때는 지켜봐주는 사랑이라고 하세요. 지켜봐주는 사랑. 제가 이제 오늘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성인이 된 다음에는 냉정한 사랑이래요. 그래서 이 냉정한 사랑 부분도 제가 나중에 한번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륜 스님은 이제 뭐 강의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저도 사실 이게 약간 좀, 이 법륜 스님의 이 책을 제가 이렇게 전한다는 게 되게 조심스럽더라고요. 내용은 너무너무 좋은데 제가 혹시 잘못 전달할까봐? 그러니까 이 좋은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살짝 있기는 한데, 그래서 그냥 제가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는 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인 거고, 이 법륜 스님께서 하신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좀 이렇게 제가 그냥 읽어드리는, 예,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사춘기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이라면 이 내용이 굉장히 도움이 크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면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춘기 지켜봐주는 사랑이라고 하십니다. 옛날에 가난한 부모들은 아이가 어릴 때 제대로 보살펴주지 못해서 건강하지 못하거나 배울 기회를 주지 못한 것이 흠이었었대요. 그쵸. 예전에는 가난했었으니까 잘 가르치질 못했었잖아요. 근데 요즘 부모들은 너무 아주 잘 먹이고, 그래서 아이들 영양 상태도 너무 좋고, 그리고 공부도 많이 시켜서 아이들이 아주 똑똑하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쵸, 뭐 예전에는 아들만 대학을 겨우 보내거나, 그쵸, 딸들은 대학도 보내지도 않고, 왜냐면 이제 살림이 너무 빠듯하니까, 그쵸, 또 자녀들도 또 많았었잖아요. 이제 그랬었는데 지금은 뭐 아들 딸 그런 것도 없거니와 뭐 한 집에 한두 명 뭐 이러니까 당연히 아이들이
배우고 싶다는 데까지 어떻게든 가르치려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러나 문제는 아이가 사춘기가 되고 대학에 들어가서도 어린애 짓을 한다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커서도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 어린애처럼 군다는 거죠. 이것은 부모가 아이의 자립 기회를 막고 아이 대신 다 해준 데서 비롯된 겁니다. 근데 이 이유가 바로 부모가 아이가 스스로 자립하는 걸 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 대신에 다 부모가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사랑을 준다고 한 것인데 그게 오히려 아이를 망친 거예요. 아이를 나쁘게 키우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아이의 성질을 몰라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모른 데서 비롯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아이한테 어렸을 때는 따뜻하게 계속 케어해주고 보살펴줘야 되잖아요. 모르니까 모르는 게 많고 하나하나 다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옆에서 계속 다 도와주고 보살펴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돼서 이제 아이가 사춘기 됐을 땐 그걸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똑같은 어린아이에게 주는 사랑을 똑같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법륜스님은 그게 아닌 거죠. 아이가 사춘기가 됐을 때는 또 다른 사랑을 부모는 줘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은 사춘기 때는 무엇이든 자기가 직접 해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체의식이 생기기 때문이죠. 왜? 이 전두엽에 리모델링이 일어나는 시기가 바로 사춘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아이들이 이성적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감정이 먼저 우선되고 이러니까 부모가 볼 때는 굉장히 비논리적으로 보이고 너무 감정이 치우쳐 보이고 이럴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부모의 말을 듣거나 책을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 돼서 연구도 하고 경험도 하면서 알아가는 거래요. 이 시기에는. 또한 이성 친구를 사귀어서 헤어지기도 하고 가슴앓이도 하면서 인간관계도 경험해 갑니다. 이때 그러니까는 인간관계도 경험하고 그러니까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만나면서 마음 아프기도 하고 이런 것도 다 겪어야 되는 시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책을 보거나 부모한테 배워서 귀로 듣고 이렇게 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다 부딪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기 땐. 이럴 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냥 지켜봐 주는 거래요. 그냥 지켜봐 주는 거. 넘어지고 자빠질 때마다 일으켜 세워주는 게 아니라 옆에서 지켜봐 주는 겁니다. 방치를 한다는 것과는 분명히 다르죠. 아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나는 지켜는 보는 거예요. 지켜는 보지만 옆에 가서 애가 넘어질 때마다 계속 일으켜주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지켜봐 준다는 거예요. 이 시기는 시행착오를 거듭해서 실패 경험을 통해 자아가 성숙해지는 때이니까 안타까워도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경험인 거예요. 경험. 실패를 계속하는 거죠. 어떤 뭔가 할 때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저 아이들 보면 초등학교 때랑은 또 다르게 중학교 가면은 그 또 아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또 성숙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인간관계에 뭔가 이제 또 갈등이 있기도 해요. 친구들 사이에 갈등도 있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뭐 친한 친구랑 같이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뭐 선배나 언니든 오빠든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서 그걸 풀어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요즘엔 또 혼자인 아이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그게 꼭 밖에서만이 아니라 부모를 통해서도 같이 상담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와 소통이 잘 어렵거나 이렇게 되면 그 사실 부모는 어느 정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같이 소통을 못하게 되면 알려줄 수도 없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켜봐 주는 게 마치 부모 노릇을 안 하는 것처럼 생각되어서 마음이 불안할 수도 있고 마음이 아플 수도 있대요. 내가 그냥 지켜만 보는 게 지금 제가 지금 저렇게 실패하고 있을 때 저렇게 넘어질 때 어떻게 하는지 나는 엄마로서 방법을 아니까 당장 가서 일으켜 세워주고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이 길로 가지 말고 이 편한 A라는 길로 가. B로 가지 마.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실패를 몇 번 거듭하면서 더 강해질 수 있고 그 말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경험치로 배우는 거는 그 아이한테 나중에는 굉장히 큰 힘이 된다는 거죠.
부모는 따뜻하게 보살핀다고 하지만 아이는 자립하려는데 부모로 인해 방해받으니까 억압으로 느낍니다. 우리는 따뜻한 사랑이라고 사랑을 주는 건데 그 사랑이 이제 아이일 때는 당연히 따뜻한 사랑이 너무 아이는 좋았겠죠. 근데 자기는 이제 사춘기가 돼서 자립하려고 그러는데 엄마가 똑같은 사랑을 주고 똑같이 얘기를 하고 똑같이 케어해 주려고 그러면 그때는 그건 사랑이라고 안 느끼고 억압이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는 버둥거리는 자식을 돌봐주느라고 힘들고, 그쵸? 아이는 부모의 억압 때문에 또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힘들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사춘기 아이에게 똑같이 따뜻한 사랑만 준다는 거는 서로가 서로를 힘들게 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부모는 어릴 때 따뜻하게 보살펴 주던 게 습관이 되어서 애가 컸는데도 따뜻하게 보살펴 주는 사랑밖에 할 줄 모릅니다. 많은 부모가 빠지는 함정이에요. 이게 많은 부모가 빠지는 함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됐다는 거예요. 그냥 따뜻하게 내가 보살펴 주는 거. 아이가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뭐 이런 모든 거. 내가 좋은 길로 계속 이렇게 해주고. 근데 이거는 그 부모가 그런 습관이고 그 따뜻한 사랑밖에 해줄 줄 모르는 아직 그 엄마 나이도 그거밖에 안 됐다는 거죠. 거기 수준에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부모 세대만 해도 부모의 간섭 없이 사춘기를 잘 넘겼어요. 저도 그렇죠. 저도 생각해보면 부모의 간섭을 받지 않았었어요. 분명히 어렸을 때는 엄청 많이 챙겨주시고 하셨지만 제가 커가면서 제가 기억을 해보면 저희 엄마 아빠가 저한테 계속 간섭하셨다는 생각은 없거든요. 제가 억압받았다는 생각도 없고요. 정말 필요한 말만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부모가 교육의 전문가라서 그 시기를 잘 넘겨준 게 아니고 자식에게 신경 쓸 여유가 없어서 놔둔 거예요. 그렇기도 했죠. 자식이 또 한 명이 아니잖아요. 자식이 또 많고 부모님들도 바쁘시고 그런 면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하고 그런 문화도 좀 다른 거기도 하죠.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자식에게 또 그만큼 많은 신경을 하나하나 다 써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간섭을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부모님 레이더망에 계속 이렇게 있는 게 아니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막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일도 많고 실패할 수 있는 일도 많고 연애도 뭐 이렇게 자유롭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학교도 가고 사람 사귀는 방법도 알고 뭐 이렇게 했을 때는 저 사람이 마음이 아프고 나도 아플 수 있겠구나 이런 것도 그냥 스스로 하나하나 체득을 해간다는 거죠. 그래서 직장도 나중에 알아서 들어가고 이렇게 알아서 하는 것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 혼자 서야 할 시기에 부모가 감싸버리니까 아이들이 몸은 컸는데 여전히 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이라는 거예요. 마음은. 그래서 자식이 자립해야 할 시기에 내버려 두지 않고 연애해야 할 때 연애 못하게 하고 방황해야 될 시기에 방황을 못하게 한 부모 탓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황도 해야 되고 연애도 해야 되고 자립할 수 있게끔 우리가 이렇게 지켜봐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생동물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야생동물은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다 자립을 하잖아요. 그래서 알아서 이제 사는 거예요. 알아서 먹이 구하고 알아서 잠자리 구하고 이렇게 알아서 사는데 우리가 그 야생동물을 집에서 너무 오랫동안 길들이고 먹이를 주면 나중에 놓아줬을 때 놓아줘도 다시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놓아줬을 때 그 야생의 생활에 적응을 못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이제 계속 자기는 그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죠. 혼자 살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야생동물들이 그쵸. 그래서 나가 사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도 아이들에게 그 준비를 사춘기 때는 따뜻한 사랑보다는 지켜봐주는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릴 때 자식이 자기 생각이나 주체의식도 없이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게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내 아이는 초등학교 때도 말을 잘 들어서 학원 다니라면 학원 다 잘 다니고 다 내내내내 너무너무 고분고분해.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특히나 중학생 돼서도 우리 아이는 사춘기도 없고 물론 사춘기를 막 이렇게 특별하게 꼭 하는 게 좋은 건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분명히 자기 의사가 뚜렷이 이렇게 나타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런 때조차도 그런 거 없이 계속 부모의 말만 수긍하고 너무 주체의식이 없는 것 같다면 그것 또한 부모가 한번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커가면서 자립심이 생기고 자기 스스로 뭔가 하고 싶어지는 게 그게 당연한 거고, 그래서 부모님과 뭔가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사춘기를 겪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 아이가 잘 크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공부해라, 좋은 대학 가라, 그렇게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차분하게 대화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식이 다 컸는데도 사랑이란 이름으로 아이 맘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누르는 것은 집착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이 다 컸는데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이 맘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누르고 이렇게 하는 건 사랑이 아닌 집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조금 힘들더라도 가능하면 자녀가 스스로 경험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는 게 진정한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때 이제 좀 부모랑 갈등이 많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조금 힘들더라도 가능하면 아이가 스스로 경험할 수 있도록 좀 지켜봐 주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부모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지켜보다가 3번, 4번 문제가 반복되면 그때 주의를 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얘가 넘어질 때마다 가서 주의를 주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계속 간섭을 하는 게 아니라 지켜보다가 3번, 4번 그 문제가 반복이 되면 그때 주의를 주거나 어떤 조언을 주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시행착오, 즉 실패한 경험을 갖게 하고 그 과정에서 뭔가 자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행착오와 그런 실패하는 경험, 이게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우리 부모가 다 빼앗아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춘기 아이에게 우리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건 지켜봐주는 사랑이라는 걸 이 법륜 스님께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제 아이가 사춘기 중학생 아이라 이 부분을 잘 좀 인지해서 자꾸 생각하려고 하고 있고요. 키우다 보면 또 그게 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확실히 저도 느낀 건 제가 간섭을 많이 하면 할수록 저도 힘들어요. 저도 힘들고 아이도 힘들다는 걸 느껴요.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이렇게 알아서 하도록 좀 지켜봐 주는 거. 그것도 엄마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성년이 되면 이제 냉정한 사랑을 하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보면 정말 정말 냉정하게 써 있더라고요. 그게 쉬울 것 같진 않은데, 근데 알고 있는 것과 부모가 모르고 있는 건 분명히 다르겠죠. 그래서 이 부모 엄마도요, 다 잘할 수 없어요. 당연히 내가 지금 다시 또 키운다면 더 잘 키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래서 첫째보다 둘째 더 편하게 키우고 셋째 더 편하게 키우는 게 노하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춘기 아이들이 있는 우리 부모님께서도 이 법륜 스님의 말씀처럼 지켜봐주는 사랑을 하면서 아이들이 그 과정에서 실패도 맛보고 인간관계에서 어떤 갈등도 이렇게 맛보면서, 그러면서 좀 더 단단하게 커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건 믿어주는 거잖아요. 잘 믿어주면 믿어주는 만큼 아이들은 큽니다. 그래서 저 포함해서 저희 엄마들이 힘내고 그리고 믿어주고 그러면서 지켜봐주는 사랑으로 우리 사춘기 아이들 잘 커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이렇게 옆에서 잘 지켜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제가 좋은 책을 네, 여러분께 이렇게 전했고요. 네, 여기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저와 앞으로도 계속 만났으면 좋겠고요. 여기 다른 영상들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찍으려고 하는데 이게 아직 먼 것 같아요. 네, 뭐 저도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욕심내지 않고 천천히 자연스러워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제 채널 이라디오를 구독해 주시는 분들, 구독자님 몇 분 계세요? 지금 30 몇 분.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열심히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